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익숙하고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모습이 다른 나라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죠. 실제 많은 가정집에서 현대자동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큰 기둥산업 중 하나입니다. 후발주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고 실제로 수십 년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승부를 봐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다른 선진국의 자동차들과 비교해서 고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한국 자동차는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는 저가라인 자동차들은 이미 그 시장의 강자였던 일본 브랜드를 집어삼킬 만한 매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래전부터 동남아, 남미 시장을 개척해왔고 지금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젊은이들은 일본차 브랜드를 사기보다 한국차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선택하는 브랜드는 일본 스즈키가 아니라 바로 한국의 현대자동차라는 사실이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견 차이가 있어서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내용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동차를 사면서 힘들었다고까지 표현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태어나서 부모님과 처음 겪는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이 단순히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줄도 몰랐죠. 학창 시절부터 공부밖에 모르던 공부벌레였던 저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라는 것 군말 없이 다 했거든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저도 양보할 수 없었고 자동차를 고르는 데서 시작한 갈등이 불효녀 논쟁으로 퍼지기까지 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시기도 하셨나 봅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었는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가난했던 저희 집은 다른 집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른 집은 형제자매들이 최소 4명부터 해서 많으면 10명까지도 있는 시대에 저는 동네에서 유일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난임을 겪으셨고 인도에서는 매우 늦은 나이인 30세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마저도 유산이기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자녀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매 맞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를 때리지 않으시는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알았다니 저도 신기하긴 하네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것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마음도 어린 시절에 알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네노우라 하는 수재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저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인도의 최고 대학 인도공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요. 벌어오는 모든 돈을 제 교육에 투자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늘 학교에서 1등이 아닌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공과대학 IIT로 불리는 그곳에 입학하기 위해 사춘기도 없이 공부벌레로 살았어요. 이 대학은 전국의 인도 고등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나열해서 1등부터 4천등까지 입학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안에 들었거든요. 1200만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4천등 안에 들었다는 것은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모든 가난이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학교 졸업생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투자금이 밀려오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재력이 없으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권이 있는 인도의 기업 카르텔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저처럼 가난한 집안 자녀들은 창업을 하기보다 취직을 택하죠. 그리고 이 학교 졸업생들은 평범한 인도의 기업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LG,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일본에는 스즈키, 소니 등 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사의 마음대로 골라서 취직합니다. 저는 인도의 LG전자에 취직했고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받는 대우와 똑같이 받습니다. 즉 평범한 인도 사람 급여보다 수십 배 높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도에서 그 돈은 엄청난 가치를 지녔고요. 제가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도시의 깨끗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기서는 화장실도 집 안에 있고 물도 언제나 쓸 수 있고 전기가 끊기는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나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 저희 가족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청구서를 매달 받는데 주차장 이용료라는 명목에 저희 집은 영원히 찍혀 있더군요. 수금하러 오는 관리실 직원분이 한 번은 이 집은 아직도 차가 없네요? 라고 말을 했고 생각해보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한 대 이상씩 가지고 있는 듯 했고 아직 차 한 대도 없는 저희 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도 자동차 한 대 정도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시장에 갈 때도 용이하고 부모님이 병원에 가실 때도 용이하고요.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차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 뭘 사야 하고 어떻게 사야 잘 사는 것인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나이대가 있는 연령층에서는 일본의 스즈키를 사라, 반면에 젊은 층들은 현대자동차를 사라, 아주 명확하고 극명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스즈키를 사라는 입장에서는 인도에서 스즈키만한 브랜드 없다. 직장인이 스즈키를 타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괜히 오랜 기간 인도에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논리였고, 반면에 한국의 현대차를 구매하라는 사람들은 성능, 기술력, 서비스, 전문가들의 평가 등 논리적이고 이유 있는 설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제3자들이 평가하는 두 자동차의 매력이 한쪽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한쪽은 이유 있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합리적인 선택은 한국산 자동차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며칠 동안 자동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한국의 베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근 후 현대자동차 매장에 들러서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팜플릿도 가지고 왔습니다. 전시된 베뉴에도 앉아보고 이것저것 버튼도 눌러보고 아직 제 차도 아니지만 이미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저희 집에도 곧 자동차가 생긴다는 그 설레는 기분에 마주오는 바람마저도 제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이제 우리 집도 자동차가 생길 것 같다며 말씀드렸죠. 부모님도 우리 딸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줘서 호사도 누려보신다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베뉴를 사겠다고 팜플릿도 보여드리고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다음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베뉴보다 스즈키의 스위프트 모델을 사는 게 좋겠다며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를 산다고 하니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한테 차를 산다고 자랑도 하셨을 테고 본인들이 직접 차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셨겠죠. 그런데 갑자기 스즈키의 스위프트를 사야 한다고 하시니 뜻밖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왜 스즈키 차를 고르지 않고 현대자동차를 선택했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현대자동차를 사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2주일 넘게 고민하다가 고른 선택이라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은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현대자동차를 타면 사고 나면 죽는다. 갑자기 차가 급발진한다. 사람하고 사고 나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 처리도 안 된다. 이상한 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같은 것으로 스즈키 차량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이해가 갔겠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될 요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이 안 되는 허황된 소리였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런 것은 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게 이유라면 굳이 스즈키 자동차를 살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제 생각과 달리 스즈키 자동차를 사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까지 하시고 운전하다가 죽고 싶지 않다, 사람을 치어서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며 저와 말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과 다툼이 없었는데 이런 일로 다툼이 생기다니 너무 속상한 마음에 잠도 잘 오지 않더군요. 이깟 차가 뭐라고 가족들끼리 말다툼이 된 것인지 그리고 게다가 이상한 소리의 출처는 뭔지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에 대한 내용 때문에 며칠간 의견 차이가 심했고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더군요. 며칠간 부모님과 말싸움에 시달리느라 잠도 잘 못 자고 출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몸살이 났고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일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오기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퇴를 하겠다고 직장 상사에게 말씀드리고 조퇴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 먹고 한숨 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제발 차에 대해서 부모님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파트 벤치에 낯선 사람 한 명하고 앉아 있었고 저는 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스즈키 영업사원이었고 부모님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더군요. 부모님도 저를 보고 설명을 같이 듣자며 인사도 안 하시고 앉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오자 스즈키 영업사원은 더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 급발진에 대한 기사를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범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즈키 영업사원이 부모님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며 부모님을 홀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모님에게 급발진이 많다, 사고 나면 보험이 안 된다, 충돌 테스트에서 중국차보다 못한 점수를 받았다 등 모두 그 영업사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뺏어들어 이런 가짜 자료로 우리 부모님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종이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옆에서 말리셨지만 비양심적인 스즈키 영업사원 때문에 제가 부모님과 갈등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심하게 더 난리를 쳤고 종이를 구겨서 그 사람 얼굴에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처음에는 제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수갑을 찼습니다. 부모님은 옆에서 망연자실하시고 계셨고요. 수갑을 찬 채로 경찰을 보고 무슨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듣던 경찰은 영업사원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아무리 어른들이 차를 잘 몰라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양심 없이 영업하면 되냐고 한 소리 하더군요. 그 다음 제 수갑을 풀어주고 그냥 둘 다 없던 일로 하고 각자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분이 안 풀려서 스즈키 영업사원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영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한 번 더 난리를 피우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이 그동안 왜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죠. 부모님도 그제서야 스즈키 영업사원에게 속으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결국 저는 베뉴를 구매했고 지금 차를 인수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익숙하지 않은 인도 사람을 상대로 비양심적인 방식으로 세일즈를 해서 차를 많이 팔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식의 방식이 인도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법한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식으로 스즈키 본사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서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 자동차의 성장으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하다니 제 인생에 앞으로 스즈키 자동차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비양심적인 영업 방식에 대해서 공론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사연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